호주에서 반가운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하나테베스는 영국과 미국 등 글로벌 방산업체들을 제치고 호주 미래형 궤도 장갑차 획득 사업 최종 2개의 후보에 선정됐습니다. 호주의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 커넥트 보도에 따르면 린다 레이놀즈 국방장관과 멜리사 프라이스 방산장관은 미래형 궤도 장갑차 획득 사업에 하나 디펜스 레덱과 독일 라인 메탈 디펜스 에링스를 미래형 궤도 장갑차 획득 사업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호주군 장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획득 사업으로 전투 차량 외에 개량 차량 8종이 포함돼 총 4대를 구매할 계획이며 예산 규모만 약 5조 원에 달합니다. 호주군은 레드베이가 랭스를 대상으로 2년 동안 시험 평가를 거쳐 2021년 말이나 2020년 초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하나 디펜스 레드백은 독일 라인 메탈 디펜스 링크 영국 BAE 시스템스의 이미 9시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에이스 X와 치열한 경합을 벌였는데요. 미국군의 수출을 타진 중인 링스나 고출력 신형 엔진 등을 장착한 12구기, 자동 탐색 추적 탐지 기능 등이 강화된 에이지스 등과 경합을 벌여 결과는 낙관하기 어려웠는데 하나 디펜스가 결국 최종 후보에 오른 것입니다. 레드백은 호주에서 서식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독을 가진 거미인 레드백 타이드에서 따온 이름인데요. 레드백은 사막이 많은 호주 지역에서 완벽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설계됐고 한국에서 검증된 22일 보병 전투 장갑차를 기반으로 방어력과 화력 성능을 높인 미래형 궤도 장갑차입니다. 레드백 즉 AS-21은 30mm 기관포 대전차 미사일 등의 각종 탐지 추적 센서 방어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전투 시스템을 갖췄으며 특히 호주 광학기술 기업인 일렉트로 옵틱 시스템스의 최첨단 센서와 기술이 집약된 K1000 포탑이 장착됩니다. 즉 AS-21은 호주 지형과 미래 전장 환경에 맞게 K-21을 업그레이드한 장갑차라는 얘기인데요. 그럼 AS-22의 기반이 된 K-21은 어떤 장갑차일까요? K-21은 한마디로 미래 디지털 전장 환경에서 입체 고속 기동전 수행을 위해 화력 생존성 기동성을 대폭 증강시킨 미래형 보병 전투 장갑차인데요. 40mm 주포 탑재로 더욱 안전한 병력 수송과 전투 임무를 수행하며 동급 전투 장갑차 중 유일하게 자체 수상 운행이 가능합니다. 내부가 디지털화된 4세대 전투 장갑차인 K-21은 방어력, 화력, 기동력이 뛰어나죠. 러시아제 152가 자주 포탄 파편은 물론 1m에서 50mm를 관통하는 날개 분리 철갑탄까지 막을 수 있는 데다가 40mm 중기관포를 선택했고 사정거리 2500m급의 대전차 미사일을 부발 장착했습니다. 기존의 알루미늄 장갑지보다 30%가량 경량화됐음에도 불구하고 740마력의 엔진을 장착했고 수중에서도 시속 7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K-21은 1999년부터 2007년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총 9만 10억 원의 개발비를 들였는데요. 2009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두 차례의 양산을 통해 240여 대를 생산했으며 이후 2016년까지 3차 양산을 통해 160대를 생산했습니다. 20기계화 사단을 필두로 수도 기계화 사단과 이어 11기계화 사단에 배치됐으며 가격은 대당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국의 브래들리 장갑차의 업그레이드 계획을 취소하고 신형 전투 장갑차 도입을 검토 중이며 인도도 BMP-12 장갑차 교체 사업을 개발해서 구매로 변경하는 등 주요
국가의 전투 장갑차 교체 시기가 도래하면서 K-21과 같은 우수한 성능의 궤도형 장갑차 시장이 급성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라 디펜스는 2016년 벨기에 CMI 디펜스와 750만 유로 규모의 포탑 구조물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K-21 장갑차 차체에 CMA 디펜스 42 105mm 포탑을 탑재한 K-21X 시탈 105mm 경전차를 제작해 해외 전시회에 참여하며 선보였는데요. 한때 포사격 성능 시험에서 포신 폭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도 겪었지만 록히드 마틴과 함께 미국 경전차 도입 경쟁에 참여한다는 소식도 나오는 등 수출 준비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육군도 2030년대 배치를 목표로 차세대 사업을 시작하려고 구상 중인데요. 육군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생각한 배경에는 병력과 부대 수가 줄어드는 반면 일개 부대가 지켜야 할 지역은 더 넓어지는 미래 전투 환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육군의 차세대 전투 차량 사업에 영감을 불어넣어준 전투 차량이 바로 한화 디펜스가 호주에 수출하려는 21 레드백 장갑차입니다. 군 소식통은 공통 플랫폼을 기반으로 경전차, 보병 전투 장갑차 등 다양한 목적의 전투 차량을 파생형으로 만들 예정이라면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상당 수준에 이른다면 경전차를 완전 무인 차량으로 만드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 디펜스에서 K-11을 기반으로 또 다른 업그레이드 모델의 전투 차량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하나는 앞서 지난해 9월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개막한 글로벌 방산 전시회 랜드포스 2018에 참가해 이 장갑차의 프로토타입 모형을 처음으로 선보였는데요. 이후 호주 정부와 현지 협력사 간이 신뢰를 높이고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현지 호주 빅토리아주 정부 시설에서 주정부 관계자들과 현지 언론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사업 설명회도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하라 디펜스는 호주 포탑 제조업체인 이오와 팀 하나를 구성해 사업에 참여 중인데 팀 하나는 올해 1월 호주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현지 전문 인력 채용 등 사업 수주를 위해 대대적인 현지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주 정부와 협력해 현지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등 호주군 최대 관심사인 자주 국방에 부합하는 현지화 전략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린다 레이놀즈 국방장관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린다 레이놀즈 국방장관은 이번 발표를 환영하고 호주 산업계가 새로운 전투 장갑차 구축 및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린다 레이놀즈 장관은 2단계 전투 정찰 차량과 마찬가지로 호주 산업계의 참여와 호주 노동자들의 프로젝트 참여가 필수적이며 시범 단계에서 국방부는 후보 입찰자들과 협력하여 호주 전역의 중소기업들이 그들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내로 그런 면에서 호주의 잠수함 사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당시 호주 총리는 친일 노선으로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 도입을 적극 추진했지만 정권이 바뀌고 경쟁 입찰 끝에 프랑스에게 패배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호주 노동조합의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화 디펜스가 빅토리아주 정부와 협력해 현지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등 현지화 전략을 펼친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럼 독일 라인메탈 사이링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독일의 라인메탈사가 중형 궤도형 장갑 전투 차량 링스를 처음 공개한 것은 파리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 2016 이후로 사투리에서입니다.
라인메탈이 독자 개발한 이 신형 장갑차는 해외 시장을 겨냥해 만든 것인데 라인메탈사는 링스와 유사한 장갑차인 푸마를 이미 공급하고 있었죠. 푸마는 독일 육군의 요구에 따라 설계된 반면 링스는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플랫폼으로 두 가지 크기의 동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체에 따라 각각 KF-31, KF-41 모델로 나뉜데 이번에 선정된 모델은 KF-41 모델입니다. KF-31은 승무원 3명과 6명으로 구성된 2개의 군대를 수송할 수 있습니다. 전장이 더 긴 KF-41은 보병 8명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두 모델 모두 라인메탈사의 기존 제품인 랜스 포탑을 장착했는데 이 포탑은 유효 사거리가 3000m인 30에서 35mm 기관포를 탑재할 수 있고 기동 중 사격도 가능합니다. 랜스 포탑에는 총열 교체가 가능한 7.6mm 동축 기관총도 장착됐습니다. 필요시 총열을 교체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총열을 교체하기 위한 방호 차량 없이도 장갑차 내부에서 사격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 랜스 포탑에는 장거리 교전을 위한 다목적 유도 미사일 바이크의 기용 발사기도 탑재됐죠. 방호 체계는 소총탄 휴대용 대전차 로켓 지뢰 또는 급조 폭발물과 같은 위협으로부터 링스를 보호합니다. 위에 설치된 파편 방지대는 단 공격 또는 화학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주 자동차에는 능동 방호 장치를 설치해 로켓과 고폭탄 공격에 대한 생존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전차장은 조준경에 달린 원격은용 무기를 이용해 포수가 조준한 표적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교전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라인메탈사에서 킬러라 부르는 능력으로 일반적으로 전차장이 활용해왔던 표준 킬러 헌터 능력에 발전된 형태입니다. 또 링스는 후방에 예비 임무 장비 또는 보병분들을 수송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엔진이 장갑차 전방에 설치된 것인데요. 그럼에도 신속한 접근과 하차를 위해 넓은 진입 램프를 장착했습니다. 탑승 보병이 장갑차의 후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치가 2개인 것도 특징입니다. 자, 지금까지 호주 정부가 진행하는 미래형 궤도 장갑차 도입 사업의 최종 후보에 오른 하나 디펜스 LD백과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 헬릭스 두 장갑차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번 선정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차세대 장갑차 분야에 대한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호주 현지화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이 미래형 장갑차라는 새로운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